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장 4분기의 시작. 오늘 주가 흐름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다짐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쉬움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일어서서 또 다른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1년 내내 열리죠. 쉽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과도한 이탈이 나오면서 2만 원을 깨고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갈놈은 결국 가줄 겁니다. 두들겨 맞은 거는 아플 수 있지만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휴장이죠. 리플래시 하시고 멘탈을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까 합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이렇게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유한타 증권을 쓰시는 분들이 적어서 모두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존에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셔도 두 번째 계좌는 유한타 증권 계좌를 개설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두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수급, 이슈, 시황, 관심 종목 공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혼자서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옆에서 조언을 받거나 좀 상담을 드릴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방에 들어오시면 두중에 대한 이런 실시간 브리핑도 좀 대응 받으실 수 있고 좋은 종목 공유라던가 시장 보는 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개별 종목들, 특히 두산중공업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간 2만 원의 이탈이 나왔고 특히 어제 양봉의 긴 꼬리로 가져가지 못한 아쉬움을 오늘 달랠 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와서 매수한 게 후회가 된다. 공매도 때문에 죽어도 수익을 볼 수 없는 회사다. 아무래도 좋은 쪽보다는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지만 반대로 주가가 32,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두술라라고 하면서 안 좋은 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무마시켰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때와 지금이나 회사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 하나 바뀐 건 없다는 점입니다. 수급이라던가, 그리고 그때보다는 기대감이나 모멘텀이 좀 약해진 것은 사실이죠. 국가적인 부분도 변동이 있지만, 결국에는 갈놈은 다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호재라던가 재료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본다면 미련스러울 수도 있지만 엉덩이를 딱 붙이고 또 무겁게 가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 부근에서 32,000원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4개월 동안 한 이 부분에서 27,000원 갔던 이후에 이것도 6월달, 7월달 이야기겠죠. 계속해서 여기 구간인 23,000원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도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 뭐 4개월, 6개월이고 못 버티겠습니까? 미련이 없다면 사실 좋은 자리에서 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내년까지 같이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목표가가 뭐 4만 원이다, 5만 원이다.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개인적으로는 좀 현재 상황에서 너무 먼 목표는 잡지 않는 편입니다. 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3만 원을 간다. 뭐 전 고점까지도 멀어 보이는 게 또 사실인데요. 4만 원, 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되 일단은 2만 3천 원을 목표로 잡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3만 원, 또 4만 원 구간까지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수주와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대감만 가지고선 급등을 바라시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흐름 오늘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전체적으로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별 대응하시는 분들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을 보는 게 좀 괴롭다 느껴질 정도로 힘든 하루였는데 하락했던 이유, 미국의 이제 예산에 대한 협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좀 시장은 이렇게 때려 맞은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의 전력의 부족 이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의 공장들도 멈춰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꾸준한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연휴를 앞두고 외인과 기관이 들어올 만한 이런 가능성도 적었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주구장창 또 수급 자체도 나가기만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국내 증시에 데미지가 있을 것이라는 건 조금은 과한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도 드는데요. 양 지수가 거의 2% 가까운 급락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3천억 가량 그리고 기관이 4,800억 순 매도를 쳤고 코스닥 외인이 960억, 기관이 250억 매도.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의 이탈이 나와 주면서 좀 방어될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주가의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떨어지기만 할 수는 없으니 쉬는 3일 동안 좀 글로벌 장세에 회복되기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좋지 않더라도 반대로 두중 수급은 괜찮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허나 금일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이탈이 심화가 되었고 또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도 또 이렇게 좋지 않으면서 사실 답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좋은 의미로 외인과 금투가 또 한 건을 했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오늘 90만 주가 이탈이 되었죠. 그리고 기관 또 18만 주가량 이탈, 외인과 기관이 쌍매도세로 보여주었고 개인이 이 물량을 100만 주 이상 다 받아 먹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4일 연속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오늘은 17만 주 이탈이 되었고 연기금까지 오늘 8,500주가 좀 나가게 되면서 수급에서는 좋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JP 모건이라던가 모건 서울 이 외국계 수급도 오전부터 10만 주가량 이탈이 되면서 종가 프로그램 매도세를 89만 주까지 이탈을 시켰습니다. 뭐 들어오는 척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날 또 크게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오늘 크게 나가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40만 주 들어왔다가 57만 주 나가고 어제는 13만 주 또 들어온 척 하더니 오늘은 거의 90만 주 가까이 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매 비율 같은 경우도 오늘 9%대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되었는데 공매 수량도 50만 주, 공매 대금도 더 낮은 평균가에서 공매를 쳤지만 100억이 넘는 이런 수치였습니다. 어제보다도 한 1.5배가량 둘 다 증가한 이런 수치고, 전일에 나왔던 이제 대차 잔고 금액이나 잔고 수량 뭐 좀 줄어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차 상환도 그 전일에 비해서 2배 이상 좀 늘렸던 모습인데요. 아마 현 시점 집계가 되지 않은 오늘의 대차 거래는 다시 늘어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공매도와 단타놀이에 개인들만 오늘 크게 들어온 모습으로, 여기에 플러스로 연기금까지 받쳐주지 못하면서 주가는 4% 이상 급락을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뉴스는 없었을까요? 마이너스 4%까지 빠지는 동안 반등의 여지는 없었을까요?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초반 원전 테마들이 살짝 반등할 때도 있었지만 주중에 움직일 만한 포인트는 적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급을 확보해라, 에너지 기업에 중국이 뭐 명령을 내렸다, 이런 기사입니다. 최근 중국이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석유, 발전, 석탄 등 국유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겨울을 대비한 전력 공급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런 기업들에게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죠. 전력 공급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연 것은 중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력난이 국제 상품 시장에 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며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력난이 극심해지면 중국 경제에 미칠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질 조짐을 보이자 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한 모습이다. 전 세계적인 수요 급등과 공급난으로 유가도 상승,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유가도 고공행진에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3년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80달러를 돌파를 했고, 서부 텍사스 원유의 선물 가격 역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75달러대를 기록. 에너지 공급망 문제는 유럽 국가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라면서 올겨울 가스와 전력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전기료를 올렸는데 아마 연말이 되기 전까지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어서 체코도 중국의 반기. 체코는 8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을 이르면 내년 발주에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입찰 대상에서 빠졌다. WH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만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도록 최종 서명을 했고, 중국은 협정 회원국이 아니어서 아예 자격을 잃었다. 체코는 국가안보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의 진출이 체코에 상당한 위협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코의 이탈로 중국의 유럽 공략에 차질이 생겼다. 중국은 중동 부유럽 17개 국가와 2012년 경제문화협력체인 17+1을 구성해 이후 10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이 서유럽 동맹국가와 손잡고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차원이었다. 유럽의 약한 고리를 먼저 중국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리투아니아가 17+1 탈퇴를 선언하면서 균열이 본격화됐다. 중국의 오랜 헝가리조차 수도 부다페스트의 자유홍콩 거리를 조성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여기에 시 주석이 직접 공들인 체코마저 반기를 들었다. 두 가지 기사 모두 중국과 관련된 이런 기사인데, 원전이나 두산중공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이런 기사 최근에 몇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전력난으로 인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전력 공급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면 한전산업이나 전력 설비를 구축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관련주들이 또 기대감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정부 차원이 아니라 기업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은 한국에 손을 벌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할 수도 있겠죠. 두중 같은 경우는 전력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상승세를 이어가거나 하락폭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도 WTO에서 정보조달협정 회원 국만이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박탈을 당했죠. 이 기사 같은 경우도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체코 원전에서 제외가 된 상황인데, 뭐 이미 한번 돌았던 내용이죠. 중국의 말대로 유럽 시장에서 입지 자체가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 미국이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어찌되었던 강력한 원전 수주 라이벌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더 확고해진 셈이죠. 뭐 추가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원전 사고에도 끄떡없는 원전기기에 대한 안정성 검증 설비를 구축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으나 금일 같은 장에서 사실 주가를 되돌릴 만한 내용으로는 부족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뭐 호재가 있었다면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됐을 텐데, 여러 상황이 좋지 못하게 흘러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던 2만원 구간, 여기를 참 쉽게도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래도 2만원 선을 뭐 오후 2시까지는 좀 지켜가는 모양새였지만, 종가가 다가오면서 19,700원까지 이탈이 되면서 또한 121선까지도 지지가 되지 못하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그래도 여기 구간에서 좀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런 반등 흐름을 좀 기대를 했건만 다시 안 좋은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거진 한 달 반 만에 19,700원까지 또 이탈이 나온 상황인데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 여기 박스권 부근에서 다음 스텝으로 상방으로 자리하지 않고 일단은 다시 내려온 이런 모습인데,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또 주가가 머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반등세가 언제보다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뭐 시장 자체가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흐름을 좀 보면서 뭐 물량을 늘려가든 아니면 관망을 좀 더 하든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을 확보해서 접점 매수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동안은 푹 쉬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무료 정보방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